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니까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서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이전에 5,000에서 5,400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5,100 넘었죠? 이런 연말 전망치는 지난주 종가에 비해서 약 5% 높은 수준이고 월가 은행들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주식 책임자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보고서에서 지표들이 앞으로 더 강력한 수익 증가와 놀라운 수익 회복력을 알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가 24명의 주식 전략가가 내놓은 연말 S&P 500 전망치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장 낙관적인 지수를 제시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투자 컨설팅 업체 야드니 리서치의 에디 야드니, UBS 그룹의 조너선 골롭 정도만이 같은 전망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은 전문가들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기업들 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월가에서도 최근 수주 동안 경쟁적으로 전망치를 올리고 있어요. 투자은행 바클리는 지난달 27일 S&P 500 연말 전망을 기존 4,800에서 5,3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월가에서 올해 미국 주식 전망을 가장 낮게 내놓았던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클 칸트로위치도 지난달 5,250으로 올렸어요. 이 밖에 골드만삭스와 UBS 지난해 12월 말씀드렸죠. 두 차례나 전망을 상향 조정한 상태예요. 이런 상향 조정과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S&P 500은 지난 1일 사상 처음으로 5,100을 넘어 마감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해 24% 상승했죠. 올해 들어서도 지금 8%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이미 연말 평균 전망치 4,900 벌써 넘어선 상태예요. 그러나 수브라마니언을 비롯한 투자 전략가들은 연말 전망치를 상향을 하면서 월가 전반에 걸친 강세 심리에 합류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약세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연말까지 강세가 된다 그래도 중간에는 단기적으로 약세 당연히 나오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작년 8, 9, 10월처럼 말이죠. 그때도 10% 이상씩 얼마든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가의 주요 약세론자 중에 한 명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의 경우 주식의 강세가 거대 기술 기업에서 이제 덜 주목을 받는 주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연말 목표는 여전히 4,500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투자 은행이죠. JP모건 연초에 예상을 했던 4,200에서 아직 변동이 없는 상태예요. 블룸버그 통신도 투자 열풍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이 포모 심리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락해봤자 다시 제자리에 옵니다. 기다리면 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어요. 미국의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말씀드렸죠? 폭등을 하고 있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의 하나인 S&P 500 지수에 편입됐어요. 얼마나 올랐으면 오는 18일부터 슈퍼마이크로가 의류 판매 기업 데커 아웃도어와 함께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슈퍼마이크로와 데커 아웃도어는 각각 생활가전기업 월풀과 미국 지역은행 자이언스 뱅커프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S&P 500을 들고 있으면 500개 기업이죠. 나스닥 100 들고 있으면 기술주 100개 아닙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들고 있으면 30개 기업 아닙니까? 우리는 ETF만 들고 있으면 알아서 지수에서 떨어져 나가죠. 잘 못 달리는 말들은 떨어져 나가고 잘 달리는 말들 다시 또 편입합니다. 알아서들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주니 우리는 그냥 지수에 투자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의 S&P 500 지수 편입은 AI 열풍으로 최근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2년 3월에 $40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905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1,000도 뛰어넘으면서 2년 만에 25배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엔비디아하고 비교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빅테크주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죠. 엔비디아가 2085%,
어마어마하죠? 22배. 5년 동안에 22배 상승했어요. 그러니 웬만한 이 레버리지들 다 저리 가라. 슈퍼마이크로는 그런데 4,555%로 엔비디아의 22배의 2배 이상으로 47배 폭등했어요. 5년 동안에 다른 종목도 보면 100%, 200% 성공적이죠? 2배, 3배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2085% 비교가 안 되게 높아요. 그런데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4,555%. 그러니 S&P 500에 또 들어오게 된 거죠. 주가는 올해에만도 200% 이상 급등했어요. 2달 동안에 3배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20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도 65조 원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시가총액 중앙값이 약 49조 수준이에요. 50조 조금 안 되죠? 우리나라 코스피로 따지면 7위가 기아예요. 현대기아의 기아. 시총이 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 S&P 500 지수의 평균 중앙값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7위에 해당하는 기아의 시총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AI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버 제조업체인 이 기업은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은 칩을 장착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기반의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주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또 AI 구동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이 막대한 열을 낮춰주는 액체 냉각 시스템은 차세대 AI를 위한 필수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자자로서 엔비디아는 어느 회사 주식을 사모았을까를 보면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분기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투자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엔비디아 역시 또 다른 AI 관련주에 투자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작년 4분기 투자 보고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 사실이 알려지니까 투자 대상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영국의 반도체 기업 ARM입니다. ARM은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곳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일선상에서 AI 수혜주로 분류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작년 말 기준 엔비디아는 ARM 주식을 196만 1000주 보유 중이었습니다.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64%를 차지합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지면서 첨단 IT 칩을 만드는 ARM이 엔비디아처럼 AI 생태계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ARM 주가는 올해 들어서 105% 올랐습니다. 딱 2배죠. 2달 만에 2배 올랐습니다. 슈퍼마이크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보다 더 높이 217% 상승. 엔비디아는 71% 오른 상태입니다. 엔비디아가 ARM 주식을 작년 말 이후 더 사지 않고 팔지도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1억 2,300만 달러 정도의 평가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모닝 브리핑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쟁 당국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2021년 12월 반도체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라면서 제소를 했고 엔비디아는 인수 계획을 철회했었습니다. ARM은 엔비디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새 AI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월가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과도 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로 끝난 분기 매출이 8억 2,400만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이 집계한 7억 6,2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음 달 말로 끝나는 분기 매출도 8억 5천만 달러에서 9억 달러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7억 7,90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